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시에 미국이 지원한 육군 전술 유도탄 체계, 그러니까 에이테컴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사용을 허용한 이후 첫 번째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표적지는 러시아 본토 브리안스크 지역의 무기 저장 창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이타임스가 에이테컴스 첫 발사 소식을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우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가 사용 승인한 에이테컴스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러시아 본토 브리안스크 지역의 카라치프 마을 근처에 위치한 러시아 미사일 및 포병국 제67 무기고를 공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의 허위정보 대응센터에 안드리 코발렌코 소장은 이번 공격이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 저장소가 이전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창고에는 유도탄, 대공미사일, 다연장 로켓 시스템용 탄약 등 포병 탄약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북한에서 공급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19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첫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을 실시했다고 한 국방 소식통이 BBC 우크라이나에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테컴스가 사용됐는가 여부를 우크라이나군 당국자가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에는 폭발 후 큰 연기 구름이 뒤따르는 모습이 나와 있었다 그러면서 일부 사용자는 연기 구름에 미사일 흔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CNN도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간 오전 3시 25분에 우크라이나가 브란스크의 한 시설 향해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산 에이테컴스 작전 전술 미사일이 사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러시아 방공망은 미사일 6기 중에서 5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 1기도 손상되어 제대로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러시아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이날 새벽에 우크라이나군이 다른 방위군 부대와 협력하여 공격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침략을 지원하는 러시아 점령군 군대에 속한 탄약고 파괴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 매체들도 카라체프 지역 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그러면서 군사기지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은 이 사건의 동영상을 공유를 했고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말과 올해 6월 그리고 10월에도 이 무기고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우크라이나가 에이테컴스 미사일을 상당수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우포스트는 19일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50개 미만의 에이테컴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얼마나 남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에이테컴스가 인도되었다고 알려진 것은 2번으로 2023년 후반기에 12기 미만의 단거리 버전, 그러니까 160km의 단거리 버전이 인도됐고 올해 3월에 비밀리에 상당히 많은 수의 장거리 버전, 그러니까 300km 이 장거리 버전이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고가 몇 개나 남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키우포스는 이어서 올해 3월 당시 인도된 패키지에는 스팅어 대공 미사일, 미국산 고기동형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 탄약, 155mm, 105mm 포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대전차 시스템 84개, 소화기 탄약, 또 장비 예비 부품 및 기타 보조 장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키우포스는 또 미국과 제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체결한 계획에 따르면 장거리 에이테컴스의 가격이 대당 100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3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에서 에이테컴스를 수십 개 정도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키우포스는 현재까지 장거리 에이테컴스를 사용한 유일한 공격은 지난 4월 17일 크림반도의 장코이 비행장이 가해진 공격이라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는 기존 에이테크음스의 사정권 내에 있지만 국경으로부터 최소 12km 이상 떨어져서 발사해야 된다는 안전 지침 때문에 장거리 버전이 사용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미 장거리 에이테크음스가 사용된 적이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에이테크음스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자 영국도 즉각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디언은 19일 키어 스타머 총리가 G20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려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결정을 따라 영국도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미국의 에이테크음스와 비슷한 사거리인 약 250km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키우에 제공하여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또 프랑스의 장노엘 바로 이 외무장관도 에마뉴엘 마크롱이 이미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주주로 있는 MBDA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유도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4,000대를 공급하는 대신에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AFP 통신은 19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면서 타우러스 제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거리가 500km를 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숄츠 총리는 확전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줄곧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푸틴은 19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음스 사용을 허용하자 즉각 반발하면서 러시아의 핵교리,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까지 꺼내들고 서방 지정을 위협했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음스를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발사해버렸다는 점에서 푸틴도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날 푸틴이 승인한 핵교리 개정안은 비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이를 양국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런 공격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그 유성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면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압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에이테크음스 미사일 사용을 허락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의 실제 사용을 막기 위해서 공갈 협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푸틴은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진보된 무기를 지원하려고 할 때마다 핵전쟁 운운하면서 공갈 협박을 했지만 한 번도 실행으로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나 러시아 의회 고위 관계자들이 또다시 핵전쟁 또는 보복 운운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지만 또다시 그 레드라인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푸틴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황은 인터넷 신문 Y타임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